얼음 사이다라고 하는 유튜버가 엉터리 프레임 씌우기, 엉터리나 프레임 씌우기나 뭐 상행이로서 무슨 볼 수 있는 좌파론을 펼치길래 조금 한 수 가르쳐 주려고 이 녹화를 합니다. 자, 이 얼음 사이다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게 2차 북미 회담 뭐 그것이 지금 앞으로 예정 잡혔으니까 이 유튜버가 자기 시장이 형성되었어요. 소비 시장이. 그래 이제 나온 거예요. 물론 이 사람뿐만 아니죠.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죠. 할 말이 많으니까요. 이 사람은요 해외에 있는 미국에 사는 유튜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시장 전략을 한나라당 쪽을 당 자체를 막 공격을 해요. 한나라당을 공격하면서 한나라당 지지자들, 즉 유튜브 시청자들을 막 치켜 세우고 이런 기본 프레임을 그렇게 깔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 시장 전략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서도 당 자체가 굴러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시청자들이 엄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어차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본 프레임을 가지면서 당 자체를 계속 공격해요. 황장수 씨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황장수 씨도 한나라당 자체를 계속 전투력이 없다느니 뭐 어쨌다니 뭐 공격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능력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것을 지상의 가치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왜냐하면 거대한 무기 불평등의 환경을 얘기를 안 해버려요. 인간은 그래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머리에 이고 있는 거대한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거기에 따르는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적자생존이다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항공의 그 환경이 그 지배하는 어떤 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자본이 되든 뭐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이 지배하는 어떤 가치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인간은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대한민국만은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단지 일부만이, 극히 일부만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다고, 반대를 하기나 어떤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나 하는 게 그게 인간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뭐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다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다 그래. 인간 사람 사는 거 별로 없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 환경이 지배하는 그 사회의 환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건 이런 경우는 옳다, 저런 게 틀리다는 것은 누구나 공유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이 거대한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 방식을 결정하는 거대한 힘이거든요. 자기 검열을 하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서는 무슨 뭐 대기업과 작은 기업 간에 뭐 계약을 할 때 어떤 무기 불평도 있고 그 전체를 보면 그 속에는 이제 결국은 그런 가치, 거대한 지배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속에 엄연히 있는 거대한 무기 불평등도 어떻게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은 정하며 살아가고 이런 게 인간이거든요. 자, 진정한 지식인이고 이랬던 자기가 어떤 누구든지 어떤 대외적으로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는 그런 유튜브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은 의사 표시를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거대한 무기 불평등이라는 어떤 사회 국가에 있는 환경 이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 거대한 환경 안에서 어떤 이 왜곡된 어떤 인간의 어떤 언행, 의식, 행위 이런 것들을 교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 어떤 마이크가 되어서 오피니언 리어드라든지 유튜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정을 해주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싹 무시하고 요런 얘기만 하는 거죠. 개인 능력, 응? 어? 개인이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어쩐다. 이런 생각 맨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진보를 막 까고 보수를 쉽게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현재 민주당이나 정부를 막 까고 이런 것이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해외 유튜버가 뭐 있다 보니까 현 청와대를 직접 까고 제가 한 말씀 드렸죠. 해외 유튜버들은 민주당 지지자면서도 이재명 쪽인 사람들은 현 청와대를 직접 공격을 하고 표현을 직접 해버리고 이런 거 한다 그랬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친구도 그래요. 바로 그거 물론 청와대도 공격하고 민주도 당연히 공격하는데 한나라당 당 자체를 그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나 주요 그 정치인 이름을 거명하면 바로 공격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고 이 사람은요. 그러면서 유튜브 시청자들이 대부분 자기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나라당 쪽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쉽게 시켜오고 이런 전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죠. 이 사람이 지금 뭐 좌파 어떻고 하면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고 이번에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길어지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 안 나와? 한 세상에서 바른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하는 채널 유튜브 닉네임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릴 글의 주제는요, 좌파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심심한 어떤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한국식 좌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식 좌파들의 이중성은 늘 볼 때마다 역겹습니다. 자기 자신까지 속여 넘기면서 국가 앞날과 사회 주변에 악마 같은 짓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저 광신적인 모습, 소름 돋는 이중잣대를 보면 솔직히 이 나라에서 토론과 대화, 민주주의라는 게 정말로 가능하긴 한 걸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증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저쪽 계열 사람들을 한 번씩 보면 스스로 지 입으로 자기가 보수다, 중도 보수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단서를 붙이죠. 굳이 나누자면 나는 중도 보수다, 나는 합리적인 보수다라는 전제를 다합니다. 좌파의 수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 만화, 문화, 예술계, 방송, 언론 등등 인사들이 보면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보수다 이런 소리들을 짓거려댑니다. 심지어 무슨 칼럼이나 기사 같은 걸 보시면요, 노무현이 보수 아니면 도대체 누가 보수냐, 문재인 대통령은 참된 애국 보수다 이런 명언까지 쏟아냅니다. 저쪽 새끼들이 보수를 참칭하는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보수라고 하면 뭔가 한 자리 하는 것 같고 있어 보이고 뭔가 사회의 주류,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거는 자기가 다 가지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좌파도 아니라 극좌파인 지들이 보수를 참칭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같이 상식과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극으로 매도되기 때문에 지들이 보수 스탠스,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죠. 저것들은 대한민국 좌파라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밑바탕이 굉장히 얄팍하고 생각과 철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들 편이 하면 무조건 옳고, 똑같은 사드 배치도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 주둥아리에 거품 물고 반대에다가 반경 몇십 킬로미터 주민들의 뇌세포가 녹네, 상추와 배추가 다 녹아서 썩어 문드러지네, 축사에 있는 돼지들이 전자파에 미쳐서 날뛰네, 이제 이런 선동을 해댔던 거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읽고 보죠. 이제 다른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요. 제가 잠깐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분도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여기 보면요.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스스로 뭐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보수.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보수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좌파이면서도 그런 이유, 그 이유는 보수는 뭔가 한 자리 하는 것 같고 있어 보이고 뭔가 사회 주류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자기가 다 가지겠다 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좌파이고 좌파 빨갱이면서 보수 얘기를 한다. 아, 저렇게 이기적인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주의라든지 그런 럭셔리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어떤 갈취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우리 진실을 좀 얘기하죠.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자 보시죠. 이래요. 저기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일반론이고 이거 그 대한민국의 그 드리운 거대한 그런 건데요. 인간이 자신의 이념 성향을 말할 때는 그 자신이 가진 생각 그대로 표출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념 성향에 대해서 뭔가 침륜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보나 보수 어느 쪽으로든 더 간 상태에서 그걸 표출하는 거예요. 그 뭔가는 그 국가 사회에 드리워진 지배적 이념이죠, 보통은.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옛날에요, 사회주의적 의식을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뭐 사회주의적인 어떤 자기 의향이나 의식 표출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런 나라는 예를 드는 겁니다. 오히려 또 그런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오히려 이상한 어떤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도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자기 어떤 이념적 표현을 저런 나라에서 거의 그 제약을 안 받죠. 자기 검열이 별로 거의 없죠. 그렇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오래전부터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이 지구상의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어떤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모든 삶의 자본주의적 어떤 성자 독식 뭐 이런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미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어떤 생활 속에서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그 시대거든요. 선진국 대체로 다 그렇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가지는 어떤 그 무한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불공평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자본이라는 것은 자기 정식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엉망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대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회 안전망도 만들고 그게 사회주의지 뭡니까? 안전망도 만들고 공평도 좀 실현하고 그 세금 부과도 좀 차등을 두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일단 또 각종 이런 데서 어떤 공적인 어떤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국가가 어떤 관리할 부분은 사적 시장 경쟁에서 분리해 가지고 국가가 또 관리하고 있고 이런 공기업이라든지 뭐 어떤 에너지 자원 같은 이런 거 다 이런 거 그게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념에서 나오는 어떤 현실 정책들이거든요. 대한민국도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물론 서구 구라파 선진국보다 좀 훨씬 적게 하지만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렇게 자꾸 갈 거예요. 가게 돼서 인간이 진화하면 전체적으로 불공평을 시정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회주의가 어쩌고 들고 앉았어요. 결국 이거예요. 프랑스이든 한국이든 사람이 이념 표출할 때는 그 국가 사회에 드리워져 있는 지배적 이념에 크게 간섭을 받게 돼요. 적어도 다른 쪽으로 한두 관계가 더 꺾이는 형태로 그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표출할 기회가 있을 때는 물론 이런 것도 보통 표출을 회피해요.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면 그게 오해 사니까요. 이 회피 자체도 그리고 바로 저는 지배적 이념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배적 이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표출해야 되는 상황도 나와요. 사람끼리 만나다 보면. 그건 뭐 공식적인 어떤 토론 현장에 가서도 그럴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그렇고 그럴 때 참 불편해요. 그런 상황은. 불편하고 참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자기 검열을 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니까. 대한민국 같은 이런 어떤 환경에서 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에서 한국에서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을 표출할 기회가 있을 때는
많이들 나는 중도나 중도 보수쯤 될 것 같다 하고 말을 완곡하게 표현해요, 대부분.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이에 들이온 무서운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말을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그렇게, 완곡하게 중도나 중도 보수쯤 된다 그래요. 뭐 진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해버려요. 이재명 씨가 그러잖아요. 이재명 씨를 지칭하는 건 아닌데 자기는 보수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재명 씨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이 보수인가 정책이 무슨 보수인가 그분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공식다 다른 보수다 그래요. 이재명 씨뿐만 아니라 중요 정치인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속에는 이 세상 불공평에 대해서 불 끓으면서 그렇게 다 표현해요. 그분이 하는 정책이 어떻게 그 대한민국 보수들이 하는 정책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마저 환경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자, 이런 경우에 그 절반은 진보적 의식의, 그러니까 진보의 정도는 차이 나겠지만 진보 의식의, 진보적 의식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물론 모든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는. 이게 왜 그러겠어요? 방금 이제 이미 얘기했듯이 남북 분단이라는 거대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삶의 조건이 걸려 있어요.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러고 미국적 정서의 일반적 지배를 우리를 받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그러고 신자유주의적인, 돈을 쫓는 신자유적인 무한 경쟁, 이런 모든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이 뭉쳐서 이루어진 거대한 우산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메카시즘이라는 소위 그런 어떤 거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새로운 정권을 들어서 좀 덜하긴 한데 여전히 이거 없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 정부도 현 정부도 함부로 이 부분에서 말을 못 해요. 이런 그러니까 개념 표현을 안 해버리고 정치인을 말할 것 없지만도 소위 말하는 그 종북 좌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딱지가 붙기 때문에 감남 올려 누구도 함부로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런 말 했다가는요. 텔레비전 토론 같은 데서 물론 술자리 같은 데서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자기 금전이 일어나고 괜히 오해를 사고 괜히 삐딱하게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난감해지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더 나가면요. 어떤 사람은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불편하니까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둘 다 독자적인 진실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예를 들면 할 수 있거든요. 이 역시 그 사회의 지배적 이념의 간섭이 자기에게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하니까 이 한국에서 진보는 북유럽에서 중도에도 못 미친다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그런 있지만 진짜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바로 자기 검열에 짓눌려 있어야 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인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사는 이상은 자기 검열에 짓눌려 있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왜곡되고 위축된 자유라는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불행한 거죠. 말은 바로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 이제 정의당 외에 이제 원외에도 있는데 그 정당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목소리를 못 내고 이렇게 힘이 얻게 되는 이런 어떤 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텔레비전이든 팟캐스트이든 유튜버이든 전부 다가요 보수에서 수구 쪽으로 쫙 깔려 있고 그러고 이쪽 진보 쪽은 중도만 오고 더 이상 안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중도의 선에서 그 왼쪽에도 분명히 진보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한 5분의 3만 나가고 나머지 2는 공간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쪽 수구 보수가 한쪽을 쫙 차져 있고 한쪽은 민주당 쪽 세력들이 이런 모든 이런 매체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민주당을 두둔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살짝 자기 의견 표현을 하면서 텔레비전 그거 출연하는 뭐 진보 쪽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 인사들도 나가서 하는 얘기가 민주당을 두둔하는 척하면서 슬쩍 자기 진보적인 얘기를 슬쩍 끼워넣고 눈치 봐가면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유튜브 같은 데는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좌우 날개가 뭐 양쪽 있어야 된다. 날개가 뭐 균형을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말 안 따지더라도 어느 한쪽은 일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어떤 매체를 통한 어떤 공간이 지금 완전히 폐쇄되는 상태예요. 대한민국 현재. 그만큼 이게 지금 어떤 경지화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꾸 세월을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무슨 투표에서 무슨 진보 정당이 뭐 사표 방직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락하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관두고 그러니까 이제 수구 보수 중도 이런 세력이 모든 언론 그리고 공적 사적 언론을 다 지배하고 그의 진보라 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들은 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지금 다 폐쇄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좀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래요. 이건 참 문제예요. 이건요 그건 대한민국은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이런 쪽으로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너무 좀 심한 나라인데 자꾸 이렇게 어떤 다양한 어떤 언론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이 한쪽이 폐쇄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 답답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도 끊임없이 정치 공방의 어떤 미로에 빠져서 못 헤어나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어떤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짧게 하려고 했더만 길어졌네요. 어쨌든 이 양반이 뭐라고 처음 시작은 뭐라고 시작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좌파이면서도 무슨 보수다 이래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 기득권을 누리는데 뭐 좋아 보이고 한 자리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 자본주의 관련해서 뭐 이런 어떤 것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지금 술은 엉터리예요. 그러나 저게 100%가 저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저거는 아주 부차적인 거죠. 오히려 우리 사회에 드리운 오랜 세월 드리고 있는 메카시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 우리는요. 그 메카시즘이 완화되기나 변형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특히 남북 관계 지금 이런 북미 2차 회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좀 살아나고 하니까 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악마화를 더 지금 심하게 지금 시키고 있어요. 더 악마화를 위한 공격이 지금 더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텔레비전이고 유튜브고 한나라당 저쪽 마이크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이게 지금 그렇게 뭐 진보적 성향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수다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 우리 환경 속에 그 메카시즘이라든지 어떤 무슨 그런 어떤 사회주의적이나 또 진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아르레기 반응, 그런 어떤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우리 정서 속에 어떤 우리 현대사가 우리 세계 우리에게 내면화시킨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괜히 오해를 사고 또 잘못하면 또 공격당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유를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남북 대화가 이루어짐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또 이거에 따라 공격이 나올 건데 또 오래 갈 것 같아.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왜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생각의 표현을 이념이랑 별거 아니고 생각이거든요. 상식의 어떤 방향이고 그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21세기 이렇게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무슨 대학을 전체 국민의 70% 나오고 한다는 나라에서 자기 의견도 자유롭게
표현을 하려면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참 어떻게 슬픈 일이죠 이건요.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 자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게 두려워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하는 게 두렵고 이런 상태예요. 짧게 한다 그러니까 또 길어져 버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